이 이야기는 글쓴이 요시키리님의 지인분이신 렌씨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렌씨가 막 사회인이 되었을 때 삼촌분이 어느 날 갑자기 무단결근과 함께 집인 아파트에도 돌아오지 않는 등 그의 행적은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고 삼촌이 살았던 빈 아파트에 반년 정도 월세를 가족들이 허망하게 대신 지불해주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가족들은 아파트를 내놓았고 용돈을 준다는 이야기에 렌씨와 그의 동생은 삼촌 방의 짐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의 방은 현관을 열고 왼쪽에는 주방, 오른쪽은 세면대와 화장실, 욕조, 막다른 곳에 문을 열면 다다미 8장 정도의 방, 그 너머에 발코니가 있는 구조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삼촌의 방은 뭔가 이상한 것이 많았습니다. 세면대의 거울은 떼어놓은 듯 없었고 세면대와 화장실이 있는 환풍기에는 테이프로 여러 겹으로 붙여져 봉해져 있었습니다. 또 문 앞에 걸려있는 우편물 주머니에는 티셔츠나 수건으로 꽉 채워져 있었죠. 거실의 붙박이 수납장 안에는 검은 비닐봉지와 골판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렌씨와 동생은 뭔가 섬뜩함이 느껴졌지만 삼촌은 평소에도 괴짜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각오를 하고 방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삼촌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을 발견하고 배터리는 나가 있었지만 동생의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 그 휴대폰의 전원을 켤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발신인 번호 제안으로 수십 통의 문자가 오기 시작하였죠. 근데 그 문자 내용이 엄청 기괴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 이쪽으로 오고 있다. 어젯밤에 온다. 아침에 개구리가 된다. 어떠한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어디서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그것이 들어오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 왔다. 렌씨는 그 순간 열린 창문 사이로 밖의 산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 산중턱에 뭔가 검은 그림자에 빛나는 두 눈이 보였는데 렌씨는 순간 삼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검은 그림자는 산속으로 사라졌고 렌씨가 그 뒤 그 산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데 그 산은 아파트의 반대쪽에 위치해 있고 산의 남쪽에는 오래된 신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는 사건이 많은 유명한 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2년이 더 지난 지금 렌씨의 삼촌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리사씨가 작년 9월 달에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리사씨는 두 아이를 데리고 밤늦게 군마현의 어느 산길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두 아이는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고 리사씨는 암흑과도 같은 산길을 집중하며 운전을 하고 있었죠. 뭔가 조수석 창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사씨는 나뭇가지가 조수석 창문을 때렸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노크 소리의 크기는 점점 커졌고 소리의 주기 또한 점점 빨라졌습니다. 갑자기 뒷좌석에 있던 아이들이 엄마, 저게 뭐야? 라고 소리를 질렀고 리사씨도 그 소리에 조수석 창문을 보자 조수석 창문의 어떠한 존재는 양쪽 두 눈은 구멍이 뚫린 듯 횡하였고 입은 귀에 걸린 듯 엄청 큰 입으로 리사씨를 보며 웃고 있었죠. 순간 정신을 잃을 뻔한 리사씨는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며 버텼고 속도를 내며 산길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 아니 괴물, 요괴, 뭐라고 말로 하기 힘든 존재는 조수석 창문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200m 앞 우회전입니다. 그 소리에 리사씨는 우회전을 하였고 얼마 가지 않아 어떠한 곳에 도착을 하였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수의 지장보살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 괴물 같은 존재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그곳을 도망가듯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 차 안에서 벌벌 떨던 리사씨와 두 아이는 해가 떠서야 차를 출발하였고 그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리사씨와 두 아이들이 군마현 산길에서 봤던 존재는 무엇인지, 왜 그때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곳의 엄청난 지장보살상들은 정말 자신들을 지켜줬는지 아직까지도 풀리지 못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